매일 운전하는 그 길 있잖아요. 그냥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사실은요, 그 밑에는 우리 도시의 혈관을 만드는 아주 정교한 공학과 과학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설계도 위에 그어진 선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길이 되는지 그 숨겨진 규칙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이 도로가 사실은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공학적인 계산 끝에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저와 함께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볼 길의 순서입니다. 첫째, 모든 길의 시작점이죠. 이 도로는 왜 만드는가, 그 목적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둘째,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교통량을 예측하는 미래 계획 단계를 살펴볼 겁니다. 셋째, 안전과 직결되는 주행 설계의 비밀을 파헤치고, 넷째, 도로의 튼튼한 갑옷, 포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의 가장 튼 적, 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흐름 제어까지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도로는요, 저마다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지가 그 도로의 성격, 즉 DNA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도로 설계의 핵심은 사실 하나의 딜레마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동성과 접근성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인데요. 한쪽은 막힘없이 쌩쌩 달리는 기능, 다른 한쪽은 내가 가고 싶은 상점이나 집 앞에 쉽게 닿게 해주는 기능이죠.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처럼 이동성만 강조하면 아무데나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동네 골목길처럼 접근성만 생각하면 속도를 낼 수가 없고요. 모든 도로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딱 정해놓은 게 바로 기능별 분류라는 겁니다. 이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면 주간선도로, 즉 고속도로나 국도가 되고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싶으면 국지도로, 그러니까 동네길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게 집산도로고요.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도로의 종류까지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앞으로의 모든 설계 방향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자, 목적이 정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도로 계획이라는 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거의 예언에 가까워요.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단계에서 이 도로가 미래에 왜 필요한지, 또 얼마나 필요할지를 숫자로 똑부러지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아니, 도로를 대체 몇 차선으로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할까요? 점을 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쓰는 게 바로 이 교통수요 예측 4단계 모델이라는 겁니다. 먼저 1단계, 이 지역에서 하루에 총 몇 번의 이동이 생겨날까? 이걸 계산하고요. 2단계,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 목적지를 예측하고요. 3단계, 자가용을 탈까? 버스를 탈까? 교통수단을 정하고, 마지막 4단계, 결국 어떤 길로 가게 될까? 이걸 배분하는 거죠. 정말 치밀하죠? 이걸 통해서 미래에 딱 맞는 도로 규모를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엔 막대한 우리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첫 삽을 뜨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성 분석이에요. 순 현재 가치니 편익 비용 비율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 도로를 짓는 데 드는 돈보다 지어서 얻는 사회 전체 이익이 더 크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봐라 이겁니다. 이게 1보다 커야, 즉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경제성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도로의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죠. 바로 안전의 기하학이라고 불리는 주행 설계 단계입니다.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로의 모든 커브, 모든 경사를 과학적으로 빚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모든 설계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딱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설계 속도입니다. 이건 그냥 도로 표지판에 써있는 제한 속도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도로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그야말로 도로의 DNA 같은 핵심 값입니다. 커브를 얼마나 완만하게 할지, 오르막은 얼마나 가파르게 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설계 속도 하나에 맞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설계 속도를 그냥 마음대로 정할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도로의 기능, 그리고 도로가 어떤 지형을 지나가는지에 따라 이렇게 과학적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지를 달리는 고속도로는 시속 120km를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험준한 산악 지형을 지나갈 땐 안전을 위해서 100km로 낮춰서 설계하는 식이죠. 이 숫자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약속인 셈입니다. 이제 설계도 다 그렸으니까 실제로 도로의 몸체를 만들어야겠죠? 바로 우리가 직접 밟고 달리는 도로 포장. 이건 수많은 자동차의 무게와 비바람,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기 위해 여러 겹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까만 아스팔트 도로, 그 밑을 파보면요.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케이크 시트처럼요. 맨 위 우리 타이어가 직접 닿는 표층이 있고요. 그 아래에서 자동차의 엄청난 무게를 넓게 퍼뜨려주는 기층과 보조 기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땅이 얼어서 도로가 부풀어 오르는 걸 막아주는 동상방지층까지. 이 겹겹이 쌓인 층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도로가 오래도록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고속도로에서 자주 보는 회색빛 콘크리트 도로는 어떨까요? 얘는 구조가 아스팔트보다는 훨씬 단순합니다.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판 자체가 하중을 버티는 주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보다 훨씬 단단하고 수명도 길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승차감이나 소음은 좀 단점일 수 있고요. 결국 도로의 목적과 교통량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갑옷을 입힐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요. 바로 도로의 최대의 적, 물과의 싸움입니다. 도로를 망가뜨리는 주범인 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바로 배수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예 국가 건설 기준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도로 배수 시설은 도로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고이면 포장 밑으로 스며들어서 땅을 약하게 만들고 도로 위에서는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로 밖으로 빼내느냐가 도로의 안전과 수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도로 배수 시설, 도대체 얼마나 큰 비를 버텨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요. 도시 지역 도로 밑을 지나가는 배수관은 5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도 제 기능을 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웬만한 폭우에도 도로가 쉽게 잠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선견지명이죠. 이런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도로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의 최소 직경은 1000mm, 즉 1m 이상이 권장됩니다. 아니, 물 빠지는데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나 싶으시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물만 잘 빼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관안에 흙이나 쓰레기가 쌓였을 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청소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유지 관리까지 미리 생각한 미래지향적인 기준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쭉 달려와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도로는 그냥 아스팔트길이 아니죠. 미래를 읽는 예측의 과학, 안전을 그리는 기하학의 예술, 무게를 버티는 구조의 힘, 그리고 물을 다스리는 수리학의 지혜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인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숨겨진 규칙들을 알게 되셨으니까 앞으로 운전하실 때 주변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도로의 미세한 경사, 저 커브는 왜 저렇게 휘었을까? 길가의 저 배수구는 얼마나 큰 비까지 버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안에 담긴 치밀한 설계를 발견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